안녕하세요. 어쩌다 방콕 생생태국 뉴스입니다. 헤드라인부터 먼저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영국인 임신부 마약 운반책 관련 소식이 있고요. 또 태국에서 전자노동 허가증이 도입될 예정이라는 소식. 그리고 불법 스포츠 스트리밍 운영자들이 대거 검거된 사건. 방콕 고층 콘도 화재와 비상 시스템 논란. 또 무허가 외국인 브이로거에 대한 수사 확대 소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투어보트에서 바다로 뛰어든 미국인 관광객 소동. 마지막으로 오늘과 주말 날씨 정보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소식부터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태국에서 영국으로 마약을 옮기려다 조지아에서 체포된 영국인 여성 소식. 후속 내용이 들어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7살 임신한 영국 여성 벨라 쿨리시 사건인데요. 몇 달 전에 조지아에서 체포되어서 계속 구금 상태였습니다. 아버지가 현지에서 계속 지원을 했는데도 석방이 안 됐었거든요. 네, 계속 구금 상태였군요. 네, 그런데 어제 법원에서 예상대로 석방, 그러니까 보석을 제한했습니다. 근데 조건이 붙었어요. 조건이요? 어떤 조건인가요? 3주 안에 마약의 시가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약 800만 바트? 800만 바트요? 와, 굉장히 큰 금액인데요. 네, 엄청난 액수죠. 여성의 어머니는 이미 언론에 자금이 바닥났다고 밝혔고요. 그래서 베트남에 파견 근무 중인 아버지가 이 금액을 마련해야 하는 좀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태국의 전자노동허가증, 그러니까 이워크 퍼밋이 도입될 예정이라고요. 외국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정보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노동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전자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편리해지겠네요. 네, 그렇죠. 지금은 라오스 근로자 같은 특정 대상은 아직 안 되는데 이달 중순쯤에는 모든 대상에게 적용될 거라고 하고요. 웹사이트도 다국어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언어 문제도 해결되고요. 그럼 이제 노동부 직접 방문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그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서비스가 노동부 방문을 완전히 면제해 주는 건 아니고요. 그래요? 네, 온라인으로 정보를 다 제출하고 나면 전국에 있는 40여 개 노동부 사무소 중 한 곳에서 직접 허가증을 수령하기 위한 예약을 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한 번은 가야 하는군요. 그렇죠.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오프라인으로 수령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점은 꼭 기억해야겠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합법적인 경로 아니면 온라인으로 축구 중계 보기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들이 있던데 불법 스트리밍 단속이 있었군요. 네, 맞습니다. 어제 경찰이 대대적으로 단속을 해서 전국적으로 18명의 불법 스포츠 스트리밍 운영자를 체포했습니다. 18명이요? 꽤 큰 규모네요. 네, 이 사람들이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 예를 들면 프리미어리그 축구 같은 거요. 이걸 유료 고객들한테 할인된 가격으로 불법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군요. 수익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경찰 추산으로는 이들이 벌어들인 수입이 월 단위로 약 2억 바트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월 2억 바트요? 정말 엄청나네요. 네, 상상하기 힘든 규모죠. 이번 단속으로 당분간은 이런 불법 스트리밍 이용이 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네, 합법적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콕에서 발생한 화재 소식인데요. 고층 콘도에서 불이 났는데 비상경보 시스템 작동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이 있다고요? 네, 방콕 시내에 있는 38층짜리 고층 콘도 건물 16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일부 주민들이 건물이나 승강기에 갇히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정말 위험했겠네요. 네, 다행히 여러 소방대에서 신속하게 출동해서 갇혔던 분들 모두 안전하게 구조했습니다. 다행입니다. 구조 과정에서 특이한 점은 없었나요? 그 갇혔던 주민들 중에 상당수가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자기 위치를 외부에 알렸다고 해요. 119나 지인들한테요. 휴대폰으로요? 네, 그게 구조대가 신속하게 위치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비상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는 건 무슨 얘기죠? 네, 지금 당국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화재 당시에 건물 비상경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일부 또는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아니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큰 논란이 될 수 있겠죠. 고층 건물 안전관이 문제로요. 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소식은 무허가 외국인 브이로거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는 내용이군요. 계속 이야기가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관광당국에서 비자나 노동허가 없이 태국에서 활동하면서 때로는 태국의 좀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그런 소셜미디어 영상을 만드는 브이로거들에 대한 불만을 계속 접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불만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인가요? 예를 들면 일부 영국 출신 브이로거들의 프로그램이 좀 선정덕이라거나 또 한 외국인 기자가 태국을 비하하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은 영상을 만들어서 문제가 되기도 했고요. 아, 그런 사례들이 있었군요. 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현지에 거주하는 다른 교민 브이로거들을 정보원이나 인터뷰 대상으로 활용하기도 하고요. 또 구독자에게만 공개되는 일부 유튜브 채널 콘텐츠가 매우 노골적이라는 지적도 있고, 바 같은 업소 운영자들은 자기 업소나 손님들이 동의 없이 촬영돼서 본국에서 좀 곤란해지는 경우도 있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허가 문제뿐 아니라 콘텐츠 내용이나 사생활 침해 문제까지 얽혀 있군요. 네, 그렇죠. 관광당국은 태국에서 어떤 형태로든 소득을 창출하는 활동에는 반드시 노동허가증과 비자가 필요하다. 이걸 강조하고 있고요. 많은 브이로거들이 이걸 갖추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서 연말까지 조사를 통해 기소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좀 황당한 소식인데요. 투어보트에서 미국인 관광객이 바다로 뛰어들었다고요? 네, 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투어보트를 타고 가던 한 미국인 관광객이 갑자기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네, 왜 그랬을까요? 보트 승무원들이 바로 구조하려고 했는데 이 남성이 도움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계속 바다에 있겠다고요. 아,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결국 해양 경찰이 출동해서 구조했는데요. 구조된 후에도 도움 필요 없다, 혼자 수영하고 싶었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좀 이상하네요. 네, 경찰도 행동이 좀 비정상적이라고 보고 약물 복용이나 혹시 정신질환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해서요. 안전을 위해 손발을 묶은 뒤에 병원으로 이송해서 상태를 확인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네, 안타깝지만 필요한 조치였을 수도 있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날씨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과 주말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오늘과 주말 동안 최고 기온은 30도 정도 예상되고요. 최저 기온은 24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일교차가 좀 있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선선할 수도 있겠네요. 네, 하지만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는 한낮에 38도까지 오를 수 있으니까요. 이 점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흘간은 계속 구름이 많고 언제든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릴 수 있다고 하니까요. 우산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